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내면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국내가 아니죠, 해외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를 준비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볼보 이야기인데요. 볼보의 바로 소형 SUV 바로 XC40의 순수전기차 버전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외신에 따르면요, 볼보는 지난해 선보인 XC4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이어 올해 안에 XC40의 순수전기 동력 제품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볼보의 첫 번째 전기차로 이제 이를 통해 본격 전기차 시대를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볼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디젤 엔진과 작별을 이미 선언한 상태인데요. 오는 2024년부터 디젤 생산을 완전 중단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전기 자동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등 전기 제품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전기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전체 판매의 절반을 채우겠다는 보관이라고 합니다. 볼보 차에서 독립한 바로 고성능 브랜드의 폴스타는요, 이제 지난 3월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폴스타 2가 전기차를 선보인 바가 있죠. 동력계는 2개의 모터와 78kWh 배터리 팩을 탑재해 최고 출력 408마력, 최고속도 67.3을 발휘를 한다고요. 제로백은 5초밖에 걸린다지 않다 합니다. 그리고 1회 충전이 최장 500km 수준이라 하고 있고요. 특히 폴스타2는요,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XC40 EV 역시요, 이제 폴스타 마찬가지로 중국 지뢰자동차에서 개발한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기반이라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상세 자원은 지금 공개가 되었지 않았지만 네, 않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 같은 기반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볼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자동차의 브랜드죠. 브랜드라고 하게 되죠.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출시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온 대로 또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바로 르노 이야기입니다. 르노도 새로운 전기차의 2종을 출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조회와 리프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회가 어떤 차량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도 이걸 조회가 조회가 약간 클리오구나. 클리오 맞나? 저도 갑자기 전기장 조회 이게 프랑스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게 EV 전용이구나. EV 전용. EV 전용이라 하네요. 이 프랑스에서 만든 소형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프 우리 아시는 그 리프 차량이랑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리프 르노 리프라고 쳐야 될까나? 리프, 닛산 리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노 그룹 안에 그
르노그룹 아니죠. 그쵸. 리프 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닛산 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왜냐면 르노하고 닛산이 지금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2022년까지 8대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 바가 있고요.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는 4종류가 추가된 EV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던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이제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이제 2025년까지 연간 2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주행거리는 이제 400km 수준을 알고 있고요. 이 새로운 전기차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으로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예정은 지금 2022년 경에 지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까요.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나온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이번 달 16일부터 24일 날 4시까지 개최될 상하이 오토쇼에서 ID 룸즈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ID 룸즈는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올라운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2021년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된 무공해 SV 시리즈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요. ID 패밀리의 새로운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차종에서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디자인 부부 책임자인 바로 클라우스 비숍 분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ID 룸즈는 미래의 대형 전기 SV 모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면서 순수하면서 간결한 외관 디자인이 각 기능을 명확하게 강조해 운전자는 차량을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존 ID 패밀리의 멤버인 바로 ID 크루즈, ID 버즈, ID 비전 및 ID 버기와 마찬가지로 이 순수 전기 모델 역시 MB 플랫폼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ID 룸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가변식 자석 구성, 고품질의 인테리어 소재 및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한 조명 등 자동차 인테리어 다변화에 관한 놀라운 트렌드를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도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은 제가 이렇게 리뷰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기자동차로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MB 플랫폼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MB 플랫폼으로 10종의 차종을 출시를 한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현실. 그래서 특별 리뷰로 또 거기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세대 로드스터 올림푸스 맥스 콘셉트를 공개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하이퍼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2세대 로드스터 올림푸스 맥스 실내외 디자인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올림푸스 맥스는요, 제로앤클로스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기본 디자인이 에스턴 마틴 하이퍼카 발키리의 차량의 바탕을 두고 있어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전면부는 발키리의 탄소 섬유 스플리터가 유지되면서도 기존 테슬라 모델과 유사한 전면 페시아와 헤드라이터 디자인을 가졌고요. 측면부는 발키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디자이너는 이제 탄소 섬유 공기 역학적 요소를 이용해 문을 다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분명한 차이점인 중 하나가요. 이제 하이퍼카 디클라이드는 이제 중앙을 따라 흘러가는 커다란 지느러미인데요. 또 이제 두 개의 이제 두드러진 리얼 휠 아치 사이에 LED 라이트 바가 있는 맞춤
리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테슬라의 적합하게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대형 수직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 예정인 거는 없습니다. 몇 년 언제 출시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얘기는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만들 예정이다, 그런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테슬라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끝자락에 있다가 조금씩 앞으로 가는 느낌이요. 조금 이제 해고도 막 했고, 일론 머스크가 대마초 이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모르겠죠. 지금 아직 언론에서는 공개가 안 해, 언론에서 공개가 안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테슬라 관련 기사들을 보면 확실히 조금씩 앞서 하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포드와 GM 그리고 토요타가 자율주행 안전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해당 메이커들이요, 지난 3일 전문협회와 함께 AVSC, 이게 약자로 오토매틱 비클 CPT, 네, 컨트롤 스프,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해가지고요,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AVSC 관계자는요, 이제 미래 자동차의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요, 또 미래 산업의 표준 또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포드, 그 다음에 GM, 토요타는 이미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 중이고요. 또 SAE 인터내셔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선순위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요. 이후 데이터 공유 및 다른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및 안전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는 자동차 업계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약간 뒤떨어진다는 이게 많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아니죠,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약간 브랜드 간에, 업계 간에 이제 다양한 수소차,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다양하게 이제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얘기했다시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중 하나입니다. 포드는 이제 202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또 만들었고, 토요타도 이보다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차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하고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다 외국계 기업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계는 협력이 이제 수소차하고 수소차는 아우디랑 동맹하는 거였는데, 자율주행차는 알아서 하겠죠, 현대자동차도.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포드인데요. 포드가 지난 2일날 준준형 SV, 바로 이스케이프의 완전 변경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케이프는요, 포드의 준중형 SV로 국내에서는요, 현재 쿡카라는 이름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개최되는 뉴욕 국제 오토쇼 공식 데뷔를 예정하고 있고요. 터보차저 차지 및 하이브리드 엔진, 그 다음에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요, 외관은 2세대 모델 대비 훨씬 부드러운 디자인을 갖췄고요. 이는 이제 1996년 단종됐던 포드 전통 SV, 바로
프롱크의 부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매끄러운 전면부 디자인은 SUV보다 세단에 가까운 모습이 있고요. 후면 역시 날카롭고 직각의 디자인이 아닌 둥글둥글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는요, 이전 모델 대비 정숙성을 강조되었으며 대시보드에는 4.0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표준이 장착이 되었답니다. 포드 측에서는요, 또한 이 얘기가 나오고 8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신형 익스플로러의 이제 디자인 요소도 일부 공유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제 파워트레인은요, 1.5리터의 3기통 터보 엔진 장착이 돼가지고 최고 출력 180마력의 최대 토크 24를 발휘를 하고 변속기는 8단 자동계 별 1로 장착되어 전륜 또는 사륜의 힘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2.0리터 4기통 터보 엔진 모델은 이제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8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표준 사륜 구동을 위해 4개의 바퀴가 모두 힘으로 전달을 하고 한다는데요. 이거는 한다 하고, 또 신형 익스케이프에는 하이브리드와 또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모델 역시 2.5리터 직렬과 2.5리터의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탑재해 있고요.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1.1kWh,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13.4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고요. 플러그 하이브리드 경우 순수 전기로만 최대 48km, 연료 사용 변경할 경우 최대 80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요. 충전 시간은 레벨 2 240V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기로 완충하는데 3.5시간이 소요가 된다 하고요. 이 신형 이스케이프는 올 가을에 북미에서 공식 판매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아직 가격 및 공식 연비 역시 판매 시점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쿠가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완전 모델 변경이 국내 출시될 확률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이버는 이웃추가 서로 이웃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도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 다음 주 수요일날은 또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여러분께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